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이제 1학년 2학기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죠? 그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텐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시험을 보게 될 만한 파트 중에 하나고요. 입자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게 입자가 중학교 1학년 때만 사용하게 될 표현이고 2학년이랑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표현 방법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린 그것까지도 선행을 한번 해볼 거고. 자, 이 입자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숨 쉬고 있죠? 네. 무엇을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산소.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는 거죠? 네. 그쵸? 그거에 대한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기체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체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 칠판은 딱딱한 무슨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고체죠. 이 고체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 물 마시죠? 그 물도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즉 입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것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입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오케이? 네. 즉 고체, 액체, 기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은 다 뭘로 구성이 되겠습니까?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공부할 친구가 기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기체에 대한 입자, 즉 기체 입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오케이? 즉 기체라고 하던 친구도 결국에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저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쭉 한번 가볼 거야. 알았죠? 가볼게요. 자, 이 입자라고 하는 친구 있죠? 이것은 입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약간의 그림으로, 모형으로 표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특히나 우리가 지금 공부할 친구가 이 기체라고 하는 친구였지? 그치? 저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 입자의 거리 자체가 굉장히 멀어요. 입자의 거리가 멀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제가 이 구석에 서 있게 되면은 저랑 제일 멀리 있죠? 그쵸? 그나마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거죠? 이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게 바로 거리입니다. 오케이? 네. 특히나 이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입자 사이사이가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요. 빈 공간이에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입자 사이가 무슨 상태로 되어 있다? 진공만. 그렇지. 진공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진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진공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근데 기체 안에 진공이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입자 사이는 뭐라고 봐야 된다? 빈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러분, 빈 공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사이가 거리가 먼 거니까 더 좁게 만들 수도 있겠지. 네. 그치?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입자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볼 거야. 입자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꾹 눌러줬다. 혹은 압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즉 거리를 가깝게 만들었다는 소리는 기체를 압축했다. 혹은 압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완벽하겠습니다. 됐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훗날 저렇게 압축 가능하다, 거리를 가깝게 했다, 압축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부피가 그렇지 작아졌다라는 겁니다. 풍선에 공기를 가득 채운 다음에 꾹 눌러주게 되면 풍선의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겠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좋아요. 근데 이 입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입자는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입자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입자 운동. 오케이? 자, 입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 즉,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도 이 입자의 운동을 해야 하네? 내뱉는 이산화탄소도 입자 운동을 해야 하네? 해. 그러면 칠판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도 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커피나 콜라나 사이다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입자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입자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바로 이 입자 운동에 대한 예시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증발이라고 하는 친구랑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를 공부하게 될 건데, 우선은 제가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개념이 여러분들 고3 때까지 쓰일 내용이니까 여러분 뼈에다가 새겨 놓으세요. 오케이? 뇌에다가 새기면 안 되고 뼈에다가 새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첫째, 이 입자의 운동은 T가 템퍼처 온도인 건 알죠? 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냐? 입자 운동은 활발해집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더 열심히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의 운동은 느려진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중요하겠죠. 과학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고 이야기해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둔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얘들아, 이거는 진짜 고3 때까지 나올 내용이야. 정말 중요해. 진짜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뼈에 새겨 놓으라고 하겠니? 알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늘 주로 공부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입자 운동과 관련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관련 있는 현상들이요. 자, 그러면 이 입자 운동과 관련 있는 현상들은 무엇이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증발이라고 하는 친구랑 두 번째로는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둘 다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죠? 그쵸? 들어본 적은 있어요.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물 마르는 거, 빨리 마르는 거.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많이 있었던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라고 했을 때도 확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죠. 그쵸? 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확산입니다. 그쵸? 좋아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 증발도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입자 운동 때문에. 확산도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입자 운동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하대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은 어떻게 되겠어? 활발해지겠죠. 당연한 내용 아니야? 그지? 상식적으로 생각이라는 거 하게 되면 춤을 추는 내용이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확산도 어떻게 되겠어? 더 잘 되겠죠. 잘 퍼지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스크림에서 냄새가 잘 나요?
안 나요. 하지만 라면 냄새는 미치게 만들죠. 환장하게 만들지. 왜? 뜨겁거든. 그치? 간단하죠? 그쵸?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즉 다른 말로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은 온도이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물질의 상태 혹은 일어나는 장소예요. 아니죠. 그냥 물질 상태라고 볼게요. 물질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들어오기 전에 초등학교 때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약간은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근데 어디까지 공부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기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요. 오케이? 하지만 액체는 조금 더 가까운 편이고요. 고체가 가장 가까워요. 완전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야?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거야? 막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근데 옆자리 친구가 이렇게만 해도 닿아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팔 휘저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못 움직이는 거야? 못 못 움직여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그 누구랑 닿지 않아. 그럼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휘저어도 가능하죠? 네. 그죠? 그러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친구가 누구라고 얘기했지? 내가 방금? 기체. 기체. 그럼 물질의 상태에 따르면은 입자 운동은 기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 두 번째가 누구겠어? 조금 더 가까운? 액체일 거예요. 가장 입자 운동에 둔한 친구가 누구일까요? 고체. 고체겠죠. 됐나요? 이렇게 차근차근 예시를 들거나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입자의 질량이에요. 입자의 질량. 우리가 무엇을 들고 춤을 춰야 되는데 책상을 들고 춤을 추기가 쉽겠니? 너무 무겁잖아. 그지? 그럼 당연하게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입자 운동은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나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요 됐나요? 네. 네. 근데요, 이게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은 뭐 not bad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과학에서 문제 내기 가장 쉬워하는 문제는 뭐예요? 예시죠. 그냥 쭉 써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만 쭉 해놓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입자 운동과 관련된 현상들, 예시들, 현상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몇 가지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증발과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우리는 그 예시의 첫 번째 친구, 증발부터 공부하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증발이에요. 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몇 주 더 있으면 배우게 될 내용이기도 한데 원래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그 물질이 기체 상태로 바뀌어서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국 저 증발이라고 하는 친구도 입자의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니. 그치? 따라서 굳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원래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그 입자들이 기체 상태로 바뀌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증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증발이라고 하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지금 칠판에 써 있는 이 증발이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 물을 100도씨까지 888 끓이게 된 것도 날아가. 그지?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거. 즉 끓음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구분을 좀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천천히 갈게요. 근데 얘들아, 증발이랑 끓음에 공통점은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어? 어떻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둘 다 증발과 끓음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입자들이 기체 상태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증발도 끓음도 둘 다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 증발은 우리가 한겨울에도 빨래가 마르기는 해요. 네. 한여름에도 빨래가 마르기는 하죠. 잘 마르지만. 네. 그죠? 근데 끓으면 무조건 물은 몇 도에서밖에 안 끓어요. 100도에서밖에 안 끓죠. 네. 무조건이죠. 그죠? 물론 표준 대기압을 상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압력이 낮아지면 90도에도 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도가 높아야만 하죠. 그쵸? 즉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 저 증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액체의 표면에서 주로 일어나게 돼요. 액체의 표면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끓음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그 온도에 도달을 해야만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끓는 점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해야만 끓게 돼요. 그 다음 저 끓을 때 물이 부글부글 거리죠. 그 이유가 물 속에서 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체가 올라오는 게 바로 끓음이야.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기체가 생성될 수도 있는 거야? 내부에서도. 혹은 액체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액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끓음이다. 요 정도 하나 비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린 여기에 한번 키포인트를 둘 거예요.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래. 그치? 그럼 이거를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액체 표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증발은 잘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잘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할 것은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옆으로 넓은 페트리 접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물 50ml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눈금 실린 더 긴 거를 준비를 할게요. 여기다가도 똑같이 50ml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둘 중에 증발이 더 빨리 일어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 왼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조금 더 왼쪽에 표면적이 더 넓. 그렇죠. 이해됐어? 네. 지금 공기 중이랑 맞닿아 있는 표면적이 얘가 훨씬 더 넓죠. 그렇죠? 네. 하지만 얘는 요만큼밖에 공기랑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표면적이 더 넓으면 넓을수록 증발은 잘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확산 혹은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발의 조건이야. 자, 얘들아, 증발의 조건은 이걸 되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일상생활이랑 연관 지으면 더 빠를 수도 있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쉽게 얘기해서 빨래가 잘 마르는 거예요. 빨래가
잘 마른다. 얘들아, 빨래가 잘 마르기 위해서는 온도는 어떨수록 좋겠습니까? 높을수록.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빨래는 잘 마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온도가 높을수록 이것이 활발해졌었네요. 입자요. 그렇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머리 바를 때 주로 뭘 사용하고 있어요? 헤어드라이어. 헤어드라이어 사용하고 있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혹은 바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바람은 잘 불 때 바로 빨래가 잘 마를 겁니다. 그 다음 비 오는 날 빨래가 잘 말라, 건조한 날에 빨래가 잘 말라. 그렇지. 즉 습도는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요. 낮아야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빨래 말릴 때 빨래를 말릴 때 잘 개서 말려야 돼요? 쫙 펴서 말려야 돼요? 쫙 펴서. 그지? 접어서 말리는 사람 없죠? 자, 그렇게 쫙 펴서 말려야 되는 이유는 또 이걸로 해석이 가능하죠. 표면적으로. 그렇지.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잘 마르니까. 즉,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네 번째는 표면적이 어때야 된다? 표면적으로. 넓어야 한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공부할 게 적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건 무엇이다? 예시나 현상이다. 증발과 관련된 예시나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 현상들은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은 여러분 몇 페이지일까요? 88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증발의 예시 문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자, 양팔저울을 준비했네요.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이렇게 양팔저울을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쪽은 그냥 아세톤을 집어넣었고 한쪽은 물을 집어넣었죠. 그쵸? 네. 왼쪽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요. 아이, 그냥 바로 내 맘대로 하자. 귀찮잖아. 그렇지? 오른쪽에다가는 아세톤을 집어넣을게요. 자, 똑같은 부피, 똑같은 질량을 집어넣게 되면은 평형, 수평을 이루겠죠. 네. 근데 여러분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볼게요.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빨리 기울어졌어요? 그렇죠. 저 양팔저울이 물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세톤이 더 빨리 증발한. 맞아요. 아세톤의 증발이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오, 굉장히 신기하네요. 아세톤의 증발이 더 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즉 똑같은 물질이 아니고서야 증발 속도는 똑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놔두게 되면은 물도 결국에는 완전히 증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쵸? 시간을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그렇지. 다시 수평을 이루게 될 거야. 그쵸? 네. 따라서 우리는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결론이 존재합니다. 무슨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죠? 물질마다 증발 속도는 어떻다? 다르다. 다르다. 물질마다 증발 속도는 다르다. 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좀 적죠? 주머니에 손 딱 넣고 그러고 있으면 뭐가 머리에 들어와요? 적어야죠. 그러면 밑줄을 치던지 필기를 하던지 해야지. 그러고만 앉아있으면 뭐가 돼? 그지?
자, 여러분, 이렇게 물질마다 증발 속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이것이 너네가 나중에 다 공부를 할 건데, 너네 혹시 인력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 인력? 사람의 힘.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인력이에요. 오케이? 인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력은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에요. 이런 건 책에 안 나와 있을 거니까 이제 이런 걸 적어야 되는 거겠지. 니네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해야지 적을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바라는 건 아니야. 읽어오기는 해야 돼. 그래서 문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당기는 힘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 우선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물질마다 증발 속도가 다르게 형성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이해했어? 네. 무슨 소리냐? 당기는 힘이 크면 잘 안 끊어지겠죠? 네. 그쵸? 네. 이해했어? 네. 내가 이 문을 겁나 세게 만약에 겁나 세게 밀고 있거나 당기고 있어. 그럼 너네가 문 열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요. 내가 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있지 않아. 그러면 쉽게 문 열 수 있겠지. 그 문 여는 게 뭐야? 증발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네. 이게 생각이고 이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증발이 더 잘 되는 친구는 물이야? 아세톤이야? 아세톤. 아세톤이 더 증발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그쵸? 네. 문을 빨리 열 수 있는 게 증발이 잘 되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문을 못 열게 당기는 힘이 크다. 그 즉 무엇이 큰 거야? 인력이 큰 거네. 그럼 물과 아세톤 중에 인력이 크게 더 큰 친구 누구예요? 물. 물이죠. 그치? 괜찮아? 물이겠지. 왜? 물은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입자들이 잘 안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됐죠? 네.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지? 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모르는 것들은 적어가 가셔야 돼. 적어 가서 집 가서 읽어보고 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인강 한번 찾아보고 지금 찍고 있잖아 우리. 그치? 찍고서 다시 한번 보고 아 그때 쌤이 뭐라고 설명을 했더라? 한번 해보고 혹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어준 설명이 너네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설명일 수도 있어.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설명으로 내가 나를 설득시키면 되는 거야. 그게 공부야. 하셔야죠.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는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야. 자, 확산이 책에 박혀 있는 그림으로 보기에 되면은 쌤 향수 안에 들어있던 향수의 물 높이가 낮아지고 있네요. 이거 증발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많이들 증발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산은 그냥 냄새가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냄새가 퍼진다.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것이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살짝 예시를 들었던 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냄새가 잘 안 나요. 입에 넣어야 냄새가 나고요. 코를 들이박아야 냄새가 나죠. 아이스크림을 내가 여기서 들고 있으면 아이스크림 냄새가 막 퍼져가지고 와 쌤 아이스크림 냄새 나요 라는 말을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안 해요. 그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라면을 먹어. 오. 와. 진짜. 아 배고파. 갑자기 배가 확 고파졌어. 오케이? 그죠? 이런 거죠. 이게 바로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 책에 박혀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 향수의 물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서 냄새가 퍼진다. 그걸로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됐죠? 네. 자, 또 다른 예시를 제가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 혹시 모기향 본 적 있나요? 네. 이렇게 빙글빙글 감겨 있는 거? 하감이요. 그걸 이렇게 타죠? 타면 연기가 쏙 올라옵니다. 연기가 일직선으로 쭉 올라와요. 꼬불꼬불 하면서 올라오나요? 꼬불꼬불하는.
그게 확산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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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확산은 그냥 입자 스스로 퍼져나가. 그렇지. 입자 스스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그냥 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냄새를 가지고 있는 냄새 입자가 퍼져나가게 되어서 냄새를 우리가 맡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냄새 입자가 퍼져나가면 그것이랑 똑같은 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죠? 네.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겁니다. 얘도 간단해요. 확산의 조건인데 뻔하죠? 첫째, 온도는 어때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렇죠. 온도가 높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것이 활발해지죠? 입자 온도. 그렇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 거니까. 그죠? 두 번째는 물질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간단해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퍼져나가야 돼. 그치? 입자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어야 되겠지. 네. 혹은 입자가 운동이 활발해야지만 잘 퍼져나갈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아까 공부했던 것 중에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물질의 상태는 누구였어요? 기체. 기체였죠. 그렇지. 따라서 이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잘 일어나는 물질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기체가 1등일 것이고 두 번째가 누구겠어? 액체일 것이고 고체. 그렇지. 가장 확산이 덜 일어나는 친구가 고체일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냄새가 안 나. 고체잖아. 근데 라면은 우선 액체잖아. 그러니까 냄새가 잘 나는 거야. 이해했죠? 이렇게 이해하면 빠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뭐 뻔한 내용이 또 나오네요. 입자의 질량이요. 질량은 작으면 작을수록 잘 될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확산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얘들아, 기체는 입자 사이사이가 빈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입자가 뚫고 들어갈 만한 장소가 충분할 거예요. 액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때? 좁아서 뚫고 지나가기에 힘들겠죠? 그렇죠? 고체는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다 보니까 지나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결국에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입자가 잘 퍼져서 우리 코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빈 공간이 많아야지만 잘 이동할 수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럼 빈 공간이 많은 친구가 누구였지? 기체. 기체.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서 가장 잘 일어날까? 기체. 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가장 잘 일어나겠지. 감정이다. 그치. 감정 커. 그 다음이 기체겠죠. 그나마 조금 더 가능한 한 곳이 어디겠어? 액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진공 상태를 빼놓을 수 있었어. 네, 이거 생각보다. 이래서 틀리는 건가? 이런 걸 우리는 모르는 거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은 실험 문제가 총 2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실험 문제가 총 2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기체의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90페이지, 91페이지에 이쁘게 그려져 있어요. 암모니아의 확산과 여러 가지 확산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번호를 바꿔서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 실험 문제입니다. 자, 저는 뭐 이야기할 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내가 여기다가 라면을 놓게 되면은 이 근처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 저쪽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진 않죠.
당연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실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린 중심부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겠지. 네. 당연한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나는 딱히 이야기 안 할 건데 하나만 이야기할게. 암모니아수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는 친구가 맞닿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한대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염색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했어요. 산성과 염기성 공부하면서 했어요. 네. 이상 종 같은 거. 맞아요. 그건 리트머스 시험지고요. 종이는. 따라서 이 친구도 결국에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암모니아 기체가 무엇했다? 확산했다. 암모니아 기체가 확산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실험관 하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진한 암모니아수랑 진한 염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나와 있네요. 이 친구도 실험 문제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질량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지금 두 물질이 시작하는 시작점은 똑같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 암모니아 기체랑 그 다음 염산 기체가 만나게 되었을 때 흰색 연기가 발생한대요.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흰 연기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즉, 이 둘이 만나야지만 무언가 흰 연기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만나는 지점이 암모니아 쪽에 가까워, 중간에 가까워, 염산 쪽에 가까워? 아니 염산 염산 쪽에 더 가깝네요. 그 뜻은 누가 더 빠르게 이동한 거예요? 암모니아가 더 빠르게 이동한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암모니아가 입자 운동이 더 어떻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빠르다,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암모니아가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암모니아가 입자 운동이 활발한 것이냐? 똑같이 기체고 온도도 비슷할 거고 실험하고 있는 장소도 똑같은 곳인데 왜 얘가 입자 운동이 활발하겠어? 질량이 작아서 그래요. 더 가볍거든요. 오케이? 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흰 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흰 연기.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생성되는 흰 연기는요. 염화 암모늄이라고 합니다. 염화 암모늄. 됐나요? 네. 뭐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이것입니다. 이게 염화 암모늄이에요. NH4Cl입니다. 됐나요? 네. 자, 강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필기 빡세게 해주셔야 돼요. 너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구분을 해야만 공부라는 걸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끄덕끄덕. 그렇구나. 혹은 쌤이 칠판에 쓴 걸 다 받아 가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집 가서 뭘 공부할 거예요? 뭘 공부할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네. 쌤 수업을 이렇게 들게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70%까지밖에 이해가 안 된 게 조금 있어.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적어간 다음에 복습을 해야 되는 거겠지. 혹은 반대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만 적어도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일 거야. 하지만 여러분 내가 공부라고 하는 건 뭐라고 설명했어? 자기 스스로 이해할 수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모르는 거를 나를 이해시켜야지. 남에게 설명한다? 그건 좀 과하고 너무 오래 걸리고 빡세니까 내가 나만 설득시킬 수 있으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 기억은 확실히 답이 맞아. 왜 맞는지를 설명해. 왜 맞는데? 왜 맞는데? 왜 맞는데? 오케이? 네. 니은은 답이 아니야. 왜 아닌데? 나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말고 너가 너를